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 가해자가 3명이었었던가요? 예, 가해자가 남학생 3명입니다. 죄질이 좀 안 좋았었죠, 그때? 재질이 안 좋아서 제일 재질이 안 좋았던 한 학생은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요. 두 사람은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재질이 안 좋았던 한 명과 다른 한 명은 대법원 상고까지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고 또 중간에 학생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본인들이 소명하려고 하는데 그 설문지 내용이 또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징역형을 살았죠. 예, 다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출소하고서는 곧바로 성균관대학 의과대학 입시를 또 준비해서 합격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수능 시험을 공부해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고대에서는 출교 조치 당했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복학도 안 되게 복학도 재입학도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은 다른 대학 입학은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할 때 이제 확인이 됐으면 과연 성균관대 의과대학에서 입학을 시켰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드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고 이 학생들은 숨겼던 것이겠죠. 하긴 대학 입시에 무슨 전과조회 이런 거 안 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다만 이 학생들이 다 남학생이었고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군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면제 사유를 자세히 물어보거나 파헤쳤다면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현행 제도에 의하면 다른 대학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졸업반이에요, 이미.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고시를 볼 자격이 있는 거죠. 국가고시를 볼 자격이 있고 이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성균관대 의과대학에서의 어떤 내부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제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제 의사국가고시를 보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또 지금 의사국가고시는 합격률이 대단히 높죠. 합격률이 90%가 넘고 또 그 다음 연도에 또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부분의 사람이 다 합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의사 자격증까지는 받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네요. 예, 지금 현재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법을 하더라도 또 소급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이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성범죄 경력자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예, 맞습니다.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 자격 취득에 제한이 없다. 예, 그게 지금 문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학교 안에서도 그런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소급해가지고 어떤 학칙이나 아니면 내부의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출교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균관대 입장에서도 입학 당시에 그걸 가려내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됐다고 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면 아마 그 해당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대학 측이 질 거요. 현행 법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넘어갔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2016년에 사실은 이 학생과 동기인 성균관대 의대 학생들은 이제 투표를 통해 가지고 3분의 2 정도가 이제 학교를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학생이 안 나간 것이고요. 지금 확인해 보면 그다음에 또 한 문제는 성균관대 의대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서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의과대학을 지금 4학년까지 본과를 다닌다는 거는 실습을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습 때도 이제 요주의로 관찰을 했다고 하는 그런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판결받은 사람은 최대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조항에는 걸리지 않나요? 이 조항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의사가 되더라도 사실은 인턴이나 레지던트나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행위는 절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있잖아요. 예, 10년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범죄 의사 검거 현황이라고 하는 자료를 보니까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가 2008년에는 44명, 근데 2017년에는 137명이라고 그래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확인된 거잖아요. 예,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된 수준. 그렇게 되면 의사 면허가 박탈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사 면허 취소랑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요? 현재 의사 면허 취소는 상당히 협소한 범위에서만 일어납니다. 정신질환자이거나 의약품 중독이거나 금치산자이거나 아니면 의료법을 위반했거나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성폭행 아니면 성추행만 가지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변호사나 다른 자격증들은 어때요?
변호사나 다른 자격증들은 이제 뭐 금고형 이상의 어떤 형사 처벌을 받게 됐을 때는 뭐 일정 기간에 면허가 취소되는 이런 조항들이 다 있죠. 근데 이제 의사는 어떤 다른 질환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면허 취소로는 이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몇 년 제한 이런 것도 없어요? 예, 그 제한이 있는 것도 없고 면허 정지 조항은 따로 또 있고 면허 예. 취소 조항에 이제 의료법 산하에 있는 세부 조항들은 있지만 네. 그 조항들이 이제 끝나면은 또 다시 면허 재교부가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떻습습니까? 다른 나라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정도 금고형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의료법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이런 특별한 질환, 그 어떤 법적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이제 형사처벌이라도 금고 이상 받으면 5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5년 정도 이제 취소가 되거나 정지를 시키는 네. 이런 조항들은 안전장치는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떠나서 다른 나라들은 일본이나 뭐 유럽의 국가들은 동료평가를 따로 합니다. 동료평가? 예, 그러니까 의사들끼리 이제 지역의 의사들이 평가하는 곳도 있고요. 전문의들은 전문의들끼리 평가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동료평가위원회나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되면 사실은 진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뭐 변호사분들은 변호사협회에서 이제 개설권을 주지 않으면 이제 본인이 사법고시 붙고 그 자격이 있어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 그럼 의사협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의사협회는? 의사협회는 그런 권한이 없고요. 그리고 그런 권한 전에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게 동료평가를 하고 최소한도 이제 윤리위원회나 동료평가에서 보건복지부에 이제 제청 권한 정도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심의 의결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면허 교부에 대해서 그렇게도 지금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건 뭐 사회적 합의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제 뭐 의료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과실치사까지 해서 이제 면허 취소하는 게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희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지만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뭐 살인이나 아니면 뭐 폭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물어서 5년 정도까지는 해외와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동료평가 제도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의사 면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빨리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정도 면허 취소면은 5년이 지나면은 다시 면허가 회복되는 건가요? 재심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그냥 재교부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바로 그냥 이 재심의도 이제 동료평가나 윤리위원회 혹은 다른 좀 더 엄격한 법리적 판단을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런 제도 개선에 누구보다도 의사협회가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의사협회가 앞장서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국민들과 환자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사협회가 지금 앞장 안 서고 있네요.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지금 사실 제가 같은 의사 입장에서 나와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이런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에는 상당히 좀 미온적으로 온정주의적으로 이제 동료들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먼저 의사협회부터 좀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뭐 저희 단체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